안녕하세요. 원자재랑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유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보고요.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에너지와 반도체 패권에 관련된 패권이라는 단어가 조금 너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경쟁 미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사우디 이렇게 둘러싼 유가 반도체 얘기도 좀 보고요.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트레이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중국 주석이 이번 주에 이제 사우디 방문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와 반도체, 결국 미래에 대한 패권 경쟁의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최고 인기남 사우디 빈살만 왕사지가 됐습니다. 중동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전력이 조금씩 이제 계속 다른 길을 걸으면서 중간에 있는 사우디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유가가 지금 100달러 이상 쭉 왔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나라가 사우디가 됐죠. 사우디는 또 빈살만 왕세자가 여러모로 외교적으로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2030 비전 2030을 가기 위해서 예산도 좀 현금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유가가 지금 높게 가면서 그 재정도 충분히 쌓아가면서 현금도 마련하고 2030을 향할 가는 실탄도 준비하고 이래저래 푸틴 대통령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사우디가 요즘 굉장히 좀 편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동이 이제 전략적 파트너였죠. 굉장히 중요한 페트로 얼라이언스, 즉 원유 동맹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달러 동맹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하고 뭐 시리아에서도 하고 기본 정책이 미국은 중동에서 아웃이고요. 사우디 또는 이스라엘 너희들끼리 중동 질서는 한번 잡아가봐 하고 빠져버렸죠. 그게 지금 미국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인 밸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다 이제 중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은 뭐 근원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혈맹에 가까운 동맹이지만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2016년 이후로 유가가 폭락했을 때도 뭐 미국의 쉘 때문에 사우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원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우디의 패권 또는 중동의 패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동시에 이와 동시에 또 원유 패권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달러 패권도 약해질 수 있는 거를 미국은 또 어떻게든 대안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과정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에너지 패권을 지금 거의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유도 사우디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서요. 원유도 사우디에서 미국으로 주도권을 이미 지난 셰일 오일에서 가져갔고, 유럽의 가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이번에 우러 전쟁으로 대폭 줄이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주도권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대 화석 에너지인 원유하고 가스에 대한 절대 주도권을 지금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뭐 러시아나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별로 편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중국, 인도, 에너지 많이 필요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미국이 완전히 에너지 또 패권을 가져가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 중국 뭐 이런 쪽은 다 이란을 넘어서서 사우디하고도 조금 더 가까이 중동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안 했죠. 첫 번째로 사우디 빈살만 왕자를 만나러 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매개를 보면은요,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원래 신삼자 동맹으로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이 넷은 하나의 연합체로 이제 굴러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면서 그게 깨졌죠. 근데 어쨌든 지금 푸틴과 빈살만, 사우디와 러시아는 거의 한 몸처럼 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또 얼라이언스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양쪽 날개인 사우디와 중국이 붙는 신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지금 동맹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가치 동맹, 뭐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또는 뭐 이런
이런 거를 매개로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쿼드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보고 있을 수 있는데요. 좀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뭐 하나씩 우리가 완전히 이거를 뭐 다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그 스토리를 한번 좀 봐보죠. 어쨌든 러시아 덕분에 사우디가 요즘 신바람 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비전 2030 빈살만 왕사지 비전 2030도 속도를 좀 내고 있게 될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한국에도 방문 뭐 이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또 신도시 건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 또 좀 바람을 넣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시죠. 요것만 좀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번에 사우디 방문 예정이고요. 뭐 글로벌 파워 게임의 이제 에너지 파워 게임의 이제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올겨울 지금 당장에 닥칠 수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도 사우디 말고는 지금 더 추가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지금 사우디를 달려가고 있고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빈살만 왕세자 입지는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직 원유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를 매개로 페트로달러도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유도 뭐 이제 뭐 위안으로 결제도 하고 그러면서 친하게 좀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에너지 연대를 하면서 오펙 플러스의 두 핵심인 사우디와 러시아 그런 쪽으로 연합체를 지금 가져가 보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그 반도체 칩스를 가지고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10년 동안 반도체 새로운 설비 또는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한 설비를 중국에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를 칩스라고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밀어붙이자. 또 중국은 또 반대로 그러면 이제 에너지까지 우리가 당할 수는 없어. 사우디, 러시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좀 러프하게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미국의 대만을 둘러싼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극대화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일부에서는 중국의 어떤 대만 합병 시나리오, 중국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라든가 그런 반도체의 생태계를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시도에 대한 음모론 같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자살행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좀 예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다리는 거죠. 그거는 중국이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에너지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어떤 경쟁들, 전쟁이라는 용어를 좀 빼고요. 경쟁이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친환경,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할 텐데요. 뭐 친환경, 스마트 이런 쪽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좀 시간을 좀 벌려고 그러고 어쨌든 또 사우디하고 러시아, 중국이 결론적으로는 또 에너지에 같이 지금 대입하는 상황이 되고 이와는 또 별도의 쿼드라고 하는 가치 동맹을 가는 미국, 우리나라가 또 어느 쪽에 또 줄을 또 잘 서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흥미로운 지금 굉장히 국제 질서가 좀 예전에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원극 체제, 단극 체제에서 지금 좀 변동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몇 가지 기사들 보면서 스토리 한번 쭉 보죠. 중국의 시진핑 내주 사우디 방문, 바이든 때와 달리 성대한 연애 준비 중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빈살만 왕세자 시진핑 주석 방문했다.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가고 있는 거 같고 있는데 원유 시장을 기반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을 흔드는 시도도 평가된다. 뭐 흔들 수는 없을 거고요. 시도 정도다. 이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급합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는 다가오죠. 이제 9, 10, 11, 8, 90 석 달 남았네요. 100일 남았네요. 100일 내외네요. 그런데 사우디가 지난번에 증산을 깨해서 유가 내려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조금 증산하는 걸로 좀 8월 3일 날 오펙 플러스에서 좀 얘기가 됐죠. 자 보시죠. 어디 이 사진 말고요. 좀 아래 사진을 가보면은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리야드 빈살만 왕세자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얘기하는 것이 사우디의 지금 주가를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이 이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 그 워싱턴 포스트 카쇼기 살인 사건 그래서 뭐 왕따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간 거죠. 원유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런였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뭐 존
영국 총리도 사우디 가서 마크롱 뭐 가야 되고요. 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도 가고요. 사우디로 다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사우디의 어떤 전략적인 환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미국하고 사우디가 좀 가까워지나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썩 편안하게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우디가 증산을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 지금 원유의 공급량이 그렇게 부족한 또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그렇게 막 증산을 무한정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증산을 조금 하기로 한다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뺨맞은 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건 약간 조금은 과장된 스토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유 증산 양을 보죠. 1월, 3월, 5월, 7월까지 해서 40만, 40만, 43만, 64만 가다가 이번에 이제 10만으로 증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증산 우리가 코로나 때 감산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 감산을 지금 거의 다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산을 그렇게 많이는 오펙 플러스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점도 우리가 좀 계속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렇게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오펙 플러스가 오펙 생산을 2배까지도 늘리겠다. 미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우디가 원유 계획 원래 증산했던 계획의 2배를 중산하기로 했다. 사우디에서는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었다. 어쨌든 뭐 증산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높아졌는데 결국에는 10만 배럴 증산으로 이제 8월에는 합의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일단 이거부터 한번 좀 보시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면 요거를 잡아야 되죠. 이게 뭡니까? 미국의 휘발유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코로나 전에는 뭐 3달러 다 언더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3달러 선이니까요. 2.5, 2.8 이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2.3, 2.2달러까지 가다가요.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지금 2배, 거의 5달러 가까이 이제 갔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최근에 4.15까지 내려왔는데요.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3달러, 2.8달러에 비하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를 일단 최소한 3달러, 3.6달러 아래로는 지금 내리고 싶겠죠. 지금 뭐 전략률, 비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국 자체 내에서 풀면서도 가격을 낮추고 최대한 이런 노력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꽤 높다. 4.1달러라는 거 중간선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지 인플레이션법이라고 그랬나요?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을 의결을 하면서 가려고 그럽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인플레이션 유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이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좀 보죠.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이라는 것도 결국엔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좋은 뭐 편한 느낌의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다시 올라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급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도 굳이 막 엄청나게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증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가보죠. 사진들을 보면은요, 증산량까지 봤고요. 네, 그래서 카쇼기 사건 때, 전 이게 언제 했나요? 18년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 때였는데 카쇼기 사건 때 이제 빈살만 왕세자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압박을 많이 했었죠. 사우디도 굉장히 압박을 했었고,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또 밀월 관계를 지냈었죠.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뭐 비행기, 무기 제일 많이 사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고요. 누가 다 결제했습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다 결제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보면 정적인 트럼프의 친구는 나의 적, 뭐 이렇게 또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따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그런데 이제 고유가 분리자 사우디 MBS 왕세자에게 회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오일을 지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물론 미국의 생산량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나머지 이제 오펙 플러스를 보면 러시아가 한 10에서 11 사이, 사우디가 10에서 11 사이 이렇게 지금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 지금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일단 빠져 있는 상태고요. 사우디가 결국에는 더 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유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당연히 뭐 이분은 이제 박힌도 사무총장이고요. 오펙 쪽에 푸틴 대통령과
관계 또는 뭐 이 푸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서로 뭐 친구 같은 관계 이런 걸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자,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 아까 본 대로 아직도 4달러대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재정 지출 먼저 좀 보죠. 뭐 세수를 확대를 해가지고 약간은 그냥 우리 돈 1,000원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739조 원 정도 세수를 좀 더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거고요. 에너지 확보, 기후 변화, 그래서 클린 전기, 클린 에너지 쪽에 지원을 한 369조 원 정도, 그리고 의료보험 강화하는 쪽 64조 원, 그래서 한 440조 원, 440조 원을 2031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10년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500조 원 정도 하는 겁니다. 한국 1년 예산에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걸 10년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법안이었던 바이든 대통령 미국 재금 법안 BBB에 비하면 굉장히 좀 줄어든 예산이고요. 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네움 건설 비용 1310조 원에 비하면 그거에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굉장히 좀 미지수가 아닌가 싶고요. 이름을 그냥 선거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렇게 좀 보면 진 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또 그만큼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가를 또 낮춰야 되는 그런 과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것이 원유의 힘이고, 원유를 쥐고 있는 사우디의 힘이고, 사우디를 쥐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의 힘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다 지금 중동 사우디로 달려가고 있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 2030, 그리고 그 관련된 스마트 시티 내용 1310조 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 조망도를 보면은요, 120km에 달하는 이런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거울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다 친환경으로 자급자족으로 다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플랜이죠, 사막에. 이 부분도 계속 뭐 이슈가 될 겁니다.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2030년까지 지금 만드냐, 지금 22년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 30년은 더 걸릴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빈살만 왕세자도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런 입지를 강화하려고 그러면, 또는 지금 어쨌든 또 원유 가격을 통해서 또 많은 재정 수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은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좀 갈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우디가 그만큼 또 상대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 간의 어떤 약간의 틈은 계속 더 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거를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 더 들어올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좀 계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사우디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보는 거예요. 전 10년도, 200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사우디가 사우디의 생산량이 감소되는 거고요. 생산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만큼 계속 감소시켜 놓으니까 유가가 거의 100% 이상 오르고요. 그 이후로 유가를 사우디 생산량을 지금 계속 4분기 연속 늘려놓으니까 유가는 지금 50% 정도까지, 예전에 한 130달러 넘어가던 유가가 지금 80달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서 약간 우리가 이제 또 전망도 해볼 수 있는 게, 고전에 한 2010년도 때, 2000년도 때 이렇게 보면은 사우디가 원유 증산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내려옵니다. 증산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유가는 내려옵니다. 감산을 하게 되면, 또 감산을 하게 되거나 감산을 한 경우에는 유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산이 있은 이후에 유가는 또 올라가는 거고요. 사우디의 감산 이후에 유가는 올라가고, 사우디의 증산 이후에 유가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가지는 않는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증산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유가가 지금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비합리적일 것이다라는 것도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는가, 더 증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가, 사우디가 단기로 보면 한 1.2 MBD, UAE가 에미레이트가 한 0.6, 요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지금 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펙도 그런 포인트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20분이 다 되어가네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좀 보죠. 유가의 글로벌 서플라이가 지금 100.6인 상황입니다.
20년도 8월에 91.1이었고 점점 올라왔고요. 오펙도 지금 28.9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 전에 24.3이고요. 이런 정도의 100으로 지금 엔비디아로 올라온 글로벌 원유 상황입니다. 물론 타이트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수요 공급의 균형 가격 100에 100 NBD 그래서 가격도 $85에서 $105 이런 정도를 우리가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